한번 우리가 나가 보는데, 전기구조 쪽에 가면 기본적으로 경보설비가 있고요. 그리고 피난설비라는 곳이 있고, 소화활동설비가 있습니다. 피난설비가 아니고 피난구조설비. 자,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경보설비 쪽이 거의 한 50% 쪽을 차지하고요. 50% 정도 차지합니다. 경보설비가. 그만큼 경보설비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피난구조설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쪽에서 보실 게 다른 건 없고, 나중에 가시면 이제 유도등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게 이쪽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건데, 여기를 한 3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가 이제 여기가 20%입니다. 20% 소화활동설비. 전기구조만 말씀을 드리면, 그럼 소화활동설비 같은 데 가보면 이제 소방관분들이 쓰는 뭐 비상컨센트라던가 또는 무선통신 보조설비라던가 이런 게 여러분들 나오는 거고요. 어차피 이제 오늘은 제가 볼 때 경보설비 쪽 하면 시간이 끝날 것 같긴 해서, 이 경보설비가 양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만 좀 진행을 한번 해보는데, 경보설비는 화재가 발생하면 이제 여러분들 울려주는 거잖아요. 경보를 해서 이 사람들을 피난을 시켜주는 건데, 경보설비 중에 가장 중요한 챕터가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챕터가 어디냐면 여기죠. 자동화재 탐지설비. 이거 줄여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냥 자탐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자탐 설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50% 중에서도 여러분들 여기가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 50% 중에서도 자탐이 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자탐,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많이 해두셔야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고 싶네요. 그러면 거기 책 이제 41페이지에 가면 이제 문제가 나와 있는데, 뭐 1번 문제는 너무나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다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밑에 가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음 소방시설 중 경보설비가 아닌 것은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딱 봤을 때 얘네들이 있죠. 뭐 단독경보형 감지기라던가 또는 자동화재,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게 자동화재 탐지 설비죠. 통합감시시설. 통합감시시설 같은 경우는 그냥 방재센터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통합감시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다 경보설비지만 요 비상컨센트 설비. 자, 얘가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소화활동 설비에 여러분들 속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정답을 쉽게 맞추실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뭐 구조 쪽에서도 나올 수 있지만 이제 법규나 이런 쪽에서도 이런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 가보시면 경보설비의 종류와 뭐가 나오냐면 소화활동 설비 여러분들 종류가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하나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죠. 이런 문제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살짝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자, 2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자탐 설비의 주요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라고 하는 건 어차피 기본적으로 얘거든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수신기라는 놈이 세팅돼 있고,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수신기라는 놈이 세팅돼 있고요. 그럼 이 수신기라는 놈을 통해서 우리가 신호가 들어오는데, 얘로 신호가 들어오는데 뭐가 신호를 주냐면 PBL이라는 놈이 이제 신호를 주는 거죠. PBL이라는 놈이 신호를 주게 돼 있고, 또는 여기에 뭐가 달려있냐면 감지기라는 놈이 달려있어서 우리가 얘를 그냥 자동화재 탐지 설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얘 이름이 뭐냐면 수신기입니다. 그죠? 수신기, 화재 신호를 여러분들 수신해주는 수신기고요. 자, 얘 이름이 뭐냐면 발신기죠. 그죠? 발신기. 그리고 얘 이름이 뭐냐면 감지기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다른 구성품도 있겠지만 가장 간단하게 표현을 해주면 우리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PBL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얘는 그냥 발신기 세트예요. 여러분들 발신기 세트고요. PBL, P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발신기를 얘기하는 거고, B는 벨이라고 해서 얘는 음향장치를 얘기하는 거죠. 즉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경종을 얘기하는 거고, L 같은 경우는 빨강색 등으로 여러분들 얘 위치를 표시해주는 위치 표시등이라는 놈을 여러분들이 하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발신기와 감지기가 있으면 내가 화재 신호를 수동으로 보내주든 아니면 화재 신호를 자동으로 보내주든, 얘네가 화재 신호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수신기한테 여러분들 자동으로 주는 게 이 가장 제가 간단하게 표현한 이 그림 자체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가끔 여기에 이런 것들이 달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 얘 이름이 뭐냐면 중계기죠. 중계기죠. 그럼 중계기가 있다라고 하는 건 얘는 수신기가 아령 수신기라는 거고, 중계기가 만일 없잖아요. 중계기가 없으면 얘를 우리가 P형 수신기다라고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런 거 정도만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문제 풀기 전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 문제 풀기 전에 간단하게 가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핵심 그 뭐라 그러죠? 구성 요소가 수신기가 있고, 뭐 중계기가 있고, 발신기가 있고, 감지기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 어디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탐에서 시험 문제 어디 제일 많이 나올까?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부분. 수신기요? 감지기를 제일 싫어해요. 왜냐하면 감지기가 종류도 많고요. 좀 짜증나거든요. 이 공부하는 것 자체가 짜증이 나요, 감지기가. 왜냐하면 열감지기 있죠, 연감지기 있죠, 불꽃감지기 있죠. 열감지기에 또 차동식 감지기 있죠, 정온식 감지기 있죠, 보상식 감지기 있죠, 연기감지기 가면 이온화식 있죠, 광전식 있죠, 공기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종류도 워낙 많고요. 그거에 대한 특징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서 감지기가 시험 내기도 좋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가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그걸 아니까 감지기를 많이 내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하니까, 확실히 감지기가 여러분들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감지기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나중에 가시면 화재 안전 기준을 보실 때 감지기 부분을 좀 정리를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종류부터 해서 설치 기준까지.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문제 풀면서 저희 해설에서 한 번씩 더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개요는 이렇게 그냥 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다음 중 자탐 설비의 주요 구성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잖아요. 그럼 중계기, 아령이면 있죠, 그죠? 감지기 있죠, 발신기 있죠. 속보기는 자동화재 속보 설비 같은 데 달리는 거라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는 속보기란 게 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냐면 4번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쉽게 맞추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3번 한번 볼까요? 자, 3번. 다음 중 감지기에 종별이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럼 감지기의 종류가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어차피 지금 문제 자체에서 1번과 2번에 가보면 1번과 2번 보상식 스포티형 감지기는 3번과 4번은 이온화식 감지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알아두실 건 뭐냐면, 보상식 같은 경우는 무슨 감지기냐면 열감지기입니다. 보상식 같은 경우는 열감지기고요. 이온화식 같은 경우는 연기감지기입니다. 이온화식 연기감지기예요. 이것만 알아도 이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옳지 않은 거 찾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 풀 때 이게 사람들이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시험장 가면 이게 옳은 것으로 보일 때가 있대요. 사람들이 왜냐면 긴장을 하다 보면.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하면은 이렇게 X표 치고 문제 푸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옳은 거 하면 여러분들 동그라미를 치시고, 옳지 않은 거 하면은 X표를 치시면 아, 내가 틀린 걸 찾는 거구나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구별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 다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중에 일단 틀린 건 몇 번이냐면 3번이에요. 왜냐하면 연기감지기잖아요, 그죠? 근데 뭐를 포함하면? 온도를 포함하면 이랬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얘는 이것만 알고 있어도 아, 얘는 온도가 아니고 뭐를? 연기를 포함하면, 뭐 연기 농도를 포함하게 되는 경우에 작동한다. 얘가 이온화식 스포티형 감지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연기감지기의 하나의 일종이고요. 위에 나와 있는 보상식 스포티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동식과 정온식의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열감지기 종류 중엔 차동식과 정온식이 있거든요. 차동식 같은 경우는 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이 되면 동작을 하는 거고, 정온식 같은 경우는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세팅된 온도 이상에서 동작을 하는 거고, 차동식 스포티형은 세팅된 온도 이상에서 동작하는 게 아니고 몇 도에서 몇 도까지 얼마나 상승을 했느냐에 따라 여러분들 상승률에 의해 동작하는 게 차동식이다라는 말 하나 알아두시고, 여기가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스포트란 말이 나와 있죠. 그럼 스포트라는 건 뭐냐면 일국소라는 겁니다. 일국소. 무슨 부분이냐면 좁은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좁은 부분.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가면 차동식 스포티형, 정온식 스포티형,
차동식에는 스포트형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 분포형이 있습니다. 그럼 분포형 같은 경우는 넓은 부분이에요. 넓은 부분. 그래서 뭐 나중에 뒤에 가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뒤에 가서 하나씩 더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정답은 몇 번이라고요? 3번으로 그냥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가보세요. 참고에 가시면 감지기 분류에 따른 정의다라고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해설에 가보시면 기역부터 미음번, 기역부터 미음, 기역에서 미음번까지가 무슨 감지기냐면 열감지기고, 열감지기고, 그리고 미음번에서 지읒번, 미음에서 지읒번, 여기가 연기감지기고요. 꼭 한 번씩은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정리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치읓번, 치읓번에서 티귿번, 치읓에서 티귿번, 여기는 복합감지기, 복합형 감지기. 뭔가 기능이 복합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밑에 가보면 나머지 불꽃이라고 붙은 게 다 무슨 감지기예요? 불꽃 감지기입니다. 불꽃이라고 붙은 게 다 불꽃 감지기예요. 그래서 불꽃 감지기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를 할 때 불꽃 감지기보다는 차라리 열이나 연기 쪽을 많이 보고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불꽃 감지기도 나오긴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나중에 문제로 나오는 거 정도만 그냥 판단을 해주시고 한 요 정도 나올 수 있구나 라는 것만 한번 읽어보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고 싶네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가시면 이제 뭐 형식별 이런 게 나와 있는데요. 그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형식별에 나와 있는 건 읽어보시고요.